몇 년 전 방송을 통해 공개된 한 쓰레기집.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왕년의 은막의 스타여서 시청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집의 상태와 정신 건강은 상관관계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인데요. 그 이유와 방법, 이웃집 고수가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정리 전문가 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는 공간 정리가 좀 의미가 달라졌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냥 뭐 청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공간 정리를 잘하는 걸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공간정리만 잘해도 인테리어 효과가 높고 또 공간정리가 내가 자랑할 만한 우리 집의 어떤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SNS에도 막 정리한 사진이 올라오고 예전에는 청소의 개념으로 청소의 하나의 맥락으로 봤는데 약간 인테리어 개념으로 확장이 돼서 정리해서 예쁜 공간을 좀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돼서 좀 많이 확장된 개념을 요즘은 정리를 보고 있죠. 네. 근데 공간 정리가 단순히 물건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치유까지 연결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면 오랜 세월에 내가 쓰던 물건은 나의 삶을 담고 있는 거고 내가 가족과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도 나의 삶을 닮은 그런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내가 우울감을 가진 분들은 정리를 못 하세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우울해서 못 하고 또 정리를 못 하면 우울해지고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우리의 삶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장강박증 같은 분들은 무조건 물건을 모으잖아요. 막 쓰레기도 모으고. 방송에 가끔 다 그런 집이 나오긴 많이 하던데 나오죠. 정말 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아니면 물건만 그냥 갖다 놓은 창고 같은 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간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내 마음처럼 느껴져서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면 막 채워진 느낌이 드니까 막 물건을 쓰레기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설득해서 물건을 버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 그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상담과 그분과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지만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내가 오래된 물건들을 괴로웠던 추억을 갖고 있는, 기억을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까지 같이 정리가 되고 굉장히 존재감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공간에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니멀리스트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또 붐이 일기도 했는데 미니멀리스트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평소에 뭐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죠. 아, 그래요?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놀랐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최근 들어 시간이 없어서 거의 청소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늘어나는 거예요. 네. 택배도 안 뜯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안 그래도 가을맞이 대청소를 한번 했거든요. 어머니도 네. 오시고 어머니가 진짜 오셔야 될 정도. 그 정도로 저도 사실은 저 잠시 호텔에서 산 적도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네, 회사 근처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걸 좀 도와주시고 저도 진짜 휴가를 내고 치웠거든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네. 좀 지나치게 좀 트렌드에 또 많이 또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물건을 버리는 것이 미니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건을 버리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남겨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게 미니멀 라이프인데 막 무슨 자기네 동아리에서 오늘 뭐 버렸어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줘 자랑하고 네, 이렇게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네. 요새 이제 힐링 공간이라는 네.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집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 정돈이 안 된 상태가 나에게 힐링이 힘들잖아요. 네. 힐링 공간이 집에 있으면 좋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카페에 가서 일들 네. 하고 공부하고 집을 두고 호텔 가는 이유가 집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이 가장 우리가 오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투자만 조금만 하면 충분히 내가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물건이나 뭐 가구가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제대로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그 식탁에 너무 물건이 많아서 밥도 식탁에서 못 드시는 분 많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상 피고 너무 많죠. 뭐 화장대도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정작 화장은 또 욕실 가서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힐링 스팟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공간은 베란다예요. 베란다를 잘만 꾸미면 리딩 루크라 그래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테이블 놓으면 거의 카페처럼 활용하고 우리 집에 어디든 힐링 스팟이 가능해요. 살려놓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베란다에 창문이 안 열릴 정도로 물건이 한가득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 위에 너무 물건이 많아서 앉지도 못하는 공간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집에서 사실은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사회 나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런데 집에서도 우울하고 지치고 또 나가니까 이게 힐링이 아니라 도리어 나한테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힐링 스팟은 집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힐링 공간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비우셔야 돼요. 첫 번째 작업은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버리라 그러면 힘들고 네. 나누세요. 내가 못 쓰는 거 누구 줄 수도 있고 또 재팔아서 뭐 내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또 뭘 살 수 있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없어요. 공간에 나와야 뭐 정리도 되고 꾸미기도 하고 가구도 네. 바꿔볼 수 있는데 비우질 않고서 뭘 해보려니까 아 내가 이번 생에는 정리는 아닌가 보다 막 힘드셔서 그만두시거든요. 다 버려버리겠어! 이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하시면 지쳐서 못 하세요. 하루에 조금씩 하시는데 내일은 내가 주방에 뭐 이렇게 싱크대 한 켠을 좀 한번 덜어보겠다. 내일은 옷장에 한 서랍을 조금씩 하면 가능해요. 와, 주방에 서랍 하나 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근데 저희가 그래요.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각오를 해야지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리도 마찬가지. 한 번 정도는 서랍을 열고 그동안 했던 수저를 버리고 그 자리를 좀 비워서 내가 좀 가치 있는 걸 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요만한 서랍이 우리 집이라 생각하시면 그 연습으로 점점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루아침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루에 15분씩 조금씩 해서 우리 집을 전체 하시면 내 물건을 또 내 손으로 만져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리를 잘 해놓고 나면 까먹거든요. 뭐를 까먹으시죠? 내가 이걸 어디다 넣었더라. 이게 눈앞에 보여야 돼. 테이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다 넣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폴더명을 다 예? 하듯이 자리에다 다 이름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아 그래요? 나중에 띄워도 그 자리를 기억하잖아요. 뛰면 되니까. 뛰면 그러네. 되니까 오. 반드시 그 이름표를 붙여놔야 돼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그러네. 아내가 이거에 꽂혀서 정리를 다 하고 그러면 남편들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경험해보셨나봐요. 네. 화를 내시네요. 저는 스카치 테이프 또 사러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왜 자꾸 손질해. 숨겨놓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놓지 마시라고. 예. 모두 가족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또 마지막 단계예요. 정리하면. 그리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옷장 정리 같아요. 맞아. 옷장 정리 팁 좀 이제 알려주세요. 물건 중에 이제 옷이 제일 많기도 하고 네. 선별의 기준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한 2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년 좀 아쉽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으면 계속 안 입어요. 그런 옷은 대범하게 비워서 뭐 남을 주든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 거. 근데 또 버릴 옷을 고르라면 또 못 고르세요. 근데 입을 옷을 고르라면 그래서 이렇게 고른 다음에 거는 옷, 뭐 개는 옷 이런 걸 정한 섹션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도 저는 4개를 만들어요. 진짜 버릴 거 쓰레기, 나눌 거, 보관할 거, 뭐 고칠 옷. 왜냐하면 뭐 단추 떨어진 거 그대로 두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옷은 이제 수리해서 입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담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걸기 시작하고 개고 보관하고 여러 날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하루에 날 잡아서 하세요. 그리고 또 옷장만큼 어려운 데가 또 있잖아요. 어디요? 주방이요. 아, 주방은 또 주방. 어떻게 해야 돼요? 옷장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맛을 네. 보시는데 주방으로 넘어가시잖아요. 네. 두 번째 단계인데 주방은 이제 옷과 다르게 동선이 중요해요. 내가 씻고 조리하고
이런 동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리할 때까지 내가 몸을 좀 덜 사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조리하는데 밑에는 프라이팬이 있는 게 낫잖아요. 빨리 꺼내고 네. 그래서 동선에 맞춰서 수납하는 게 중요하고 또 뭐 골드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설거지하면 바로 손 닿는 곳 거기는 이제 바로바로 꺼내고 할 수 있는 공간 맨 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잘 안 쓰는 무슨 쿠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정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왜 요새 퍼스널 컬러도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리를 할 때도 그 개인마다 더 좋은 색깔이 있어요? 올해 이제 이렇게 해마다 이제 팬트에 정한 컬러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컬러가 이렇게 피치 컬러예요. 퍼지 피치 이런 거예요. 피치 퍼지. 약간 살구색인데 살구색의 딱 느낌을 들으셔도 약간 좀 자연색에 가까우니까 네. 뉴트럴하니까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구색 같은 오렌지가 약간 다운된 그리고 약간 베이지 톤에 가까운 이런 컬러가 요즘 유행 트렌드 컬러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컬러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마젠타라고 그래서 약간 자주색 같은 게 트렌드였어요. 그럼 너무 강렬하니까 인테리어 해놓으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올해 컬러는 오랫동안 지속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용하기 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포인트를 하나 더 넣는다 그랬을 때는 약간 가구나 커튼 같은데 패브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어떤 거를? 거기서 포인트를 오렌지? 하나 더 준다고요? 오렌지도 괜찮아. 같은 톤이잖아요. 그럼 묻힐 수 있어요. 포인트는 약간 좀 다른 컬러를 쓰는 게 훨씬 더 세련되고 그야말로 포인트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자연에 가까운 컬러를 썼지만 뭐 대범하게 레드를 쓴다든가 괜찮아요. 포인트는 뭐 소파에 뭐 블루를 쓴다든가 그런 것들을 세 개 배합하면 나도 쉽게 그냥 세련된 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공간 치유 전문가라고 네이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간 치유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에게 집이 어떤 공간이길 바라세요? 저는 집은 나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게 집이잖아요. 내 물건에도 들어있고 내 가족과 지낸 시간과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공간과 또 물건이 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으니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도 소중하게 좀 만지셔보시고 물건도 해서 정리하시면 나와 가족이 스스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